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마치 긴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유독 마음에 남는 것은 그 시절 함께했던 사람들의 얼굴과 그 속에서 주고받았던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젊은 날에는 앞만 보고 전진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직장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관계라는 것도 결국은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함께 달리는 동반자나 경쟁자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숨 가쁘게 뛰어온 삶의 궤적을 멈추고 문득 뒤를 돌아보는 시기,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는 사회적인 역할이나 직책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서게 된 이 황혼의 문턱에서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고민과 마주하게 됩니다. 퇴직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지나면서 그동안 나를 둘러쌌던 관계들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나니 자연스레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진심 어린 따뜻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한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했지만 성인이 된 자녀들과는 대화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게 된 배우자와는 낯선 동거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변화 앞에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은 과연 잘된 삶이었을까? 남은 시간 동안 인간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중요한 물음들입니다. 이러한 물음들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200여 년 전 조선의 지성,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보고자 합니다. 다산 선생님은 격변의 시대를 살면서도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자신을 향한 엄격한 성찰을 잃지 않았던 분입니다. 특히 전라도 강진에서의 길고 긴 유배 생활은 그에게 세상의 본질과 인간관계의 깊이를 통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고독 속에서 방대한 학문을 집대성했고 아들과 제자들에게는 삶의 고비마다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다산의 가르침은 결코 복잡하거나 현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직하고 단단하게 다져나갈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안내서와 같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쉼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아 완성의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쫓아왔던 성공과 성취의 기준이 아닌 내면의 충만함과 관계의 진정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서는 여행입니다. 이 여정에서 다산의 지혜는 든든한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관계의 재정립과 자존감의 회복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다산의 가르침을 살펴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존경받고 스스로도 만족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황혼을 보낼 수 있을까요? 다산은 우리에게 성실하게 자신을 닦고 가족을 화목하게 하며 세상을 향해 겸손하되 당당하게 살라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9개의 장을 통해 다산 정약용의 깊은 통찰을 하나하나 따라가 볼 것입니다. 관계의 시작인 진정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부터 가장 어렵지만 가장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로서는 자존감을 어떻게 지켜낼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롯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다산의 지혜는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황혼의 깊이를 더해줄 지혜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평생을 걸쳐 성, 즉 성실함과 진실함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성실함이란 단순히 부지런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을 속이지 않고 밖으로 드러내는 태도의 진정성을 의미합니다.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기존의 관계를 재정립할 때 이 성실함이야말로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때로는 사회생활의 원활함을 위해 가면을 쓰거나 필요 이상의 과장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내면의 깊이와 진실한 마음이 통하는 관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폭은 좁아지지만 깊이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때 진정한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체면입니다. 다사는 거칠애와 허례허식을 경계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애쓰는 삶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그 관계 역시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과거의 직함을 애써 내세우거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풍족한 생활을 과시하려 한다면 상대방은 우리의 진심이 아닌 포장된 모습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시작은 솔직한 자기 인정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를 성실하게 드러낼 때 비로소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다사는 하늘을 속이지 않는 것이 성실의 근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늘 노력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황혼기의 관계는 이러한 소모적인 노력을 멈추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모임에 억지로 참석하거나 원치 않는 자리에서 미소를 짓는 대신 내가 진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 마음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에게 성실하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관계의 수를 줄이고 진정성을 늘리는 것은 남은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성실함은 또한 약속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흐려지거나 몸이 불편해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핑계를 대거나 모호하게 넘어가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성실입니다. 상대방에게 솔직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태도 자체가 그 관계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지키려는 마음가짐은 곧 우리 자신의 신뢰를 높여줍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매일의 작은 성실함이 쌓여 만들어지는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기대와 완벽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사는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 한계를 인정하는 현실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나 역시 완벽하지 않으며 타인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여유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습니다. 성실함은 나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의 부족함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이가 들어 만나는 모든 관계가 편안하고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성실한 마음으로 다가서고 상대의 진심을 알아보려 노력한다면 우리의 황혼은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진정한 사람의 온기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 성실함이야말로 다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귀하고 실질적인 관계의 지혜입니다. 다산은 그의 서찰과 가르침을 통해 가정이 모든 삶의 근본임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이란 가장 익숙하고 가까운 존재이기에 때로는 가장 소홀해지기 쉬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황혼기에 접어들면 자녀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꾸려 독립하고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배우자와의 관계가 다시 전면에 부각됩니다. 젊은 날 자녀 양육과 사회활동으로 잠시 미뤄두었던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어른이 된 자녀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화목이라는 다산의 가르침으로 재조명해야 합니다.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첫 번째 지혜는 소유의 개념을 존중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영원히 소유할 수 없으며 배우자 역시 독립된 인격체라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산은 자녀들에게 자주 편지를 쓰면서도 그들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지켜온 청렴과 성실의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조용히 이끌었습니다.
우리 역시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지나친 기대나 섭섭함을 내려놓고 그들의 삶을 그들 스스로 책임지도록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도움을 주되 간섭하지 않는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화목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가장 어려운 화목의 숙제는 아마도 배우자와의 관계 재정립일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했지만 퇴직 후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사소한 것들로 부딪히는 일이 잦아집니다. 다사는 부부가 서로를 대할 때 손님을 대하듯 정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손님을 대하듯이라는 말은 격식을 차리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어 존중하라는 깊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배우자의 습관, 취향, 관심사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상대방의 독립된 영역을 존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의 관심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목은 또한 대화의 기술에서 완성됩니다. 다사는 신중하게 말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강조했는데 이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에게는 격이 없이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거나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잔소리가 늘거나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화목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주는 공감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어떤 고민을 털어놓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고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가정의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사는 조상에 대한 정성과 형제자매 간의 우애 역시 가정의 근본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는 이제 가족의 어른이자 뿌리가 됩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바로 부모 세대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서로의 힘든 부분을 보듬어주며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인생 교육이 됩니다. 가정의 평안이 곧 우리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진다는 다산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진정한 화목의 지혜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산 정약용의 삶에서 가장 크게 배워야 할 지혜 중 하나는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립의 정신입니다. 자립은 단순히 경제적인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스스로 세워나가는 내면의 단단함을 뜻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지위와 명함이 사라지면서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과 자존감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때 다산이 강조했던 청렴과 검소의 미덕은 우리를 다시 단단하게 붙잡아줄 중심축이 됩니다. 청렴은 흔히 관리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 여겨지지만 다산은 이를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삶의 기본 태도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청렴함이란 더 이상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정직하게 삶을 꾸려나가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무리하게 소비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정신적인 자립심을 갉아먹습니다. 다산은 자녀들에게 검소함이야말로 청렴을 지키는 근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검소함은 궁색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삶의 필수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검소한 생활은 우리가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야말로 황혼기의 가장 큰 자존감의 원천입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도 글을 쓰고 가르침을 펴며 굳건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과감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화려했던 생활 방식이나 습관을 내려놓고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립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남들에게 의지하거나
주변의 시선에 따라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기 쉽습니다. 다산은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하는 지적인 자립을 강조했습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인 자립은 외부의 인정이나 평가가 아닌 나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이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우리만의 고유한 정신적 재산이 됩니다. 자립의 미덕은 인간관계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내가 스스로 단단하게 설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고 상대방 역시 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관계, 그것이 다산이 꿈꿨던 건강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청렴하고 검소한 태도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한 모범이 됩니다. 홀로 설 수 있는 강인한 정신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타인과도 진정한 의미의 교류를 나눌 수 있다는 다산의 깊은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산 정약용의 생애는 곧 평생 학습의 표본이었습니다. 특히 강진에서의 유배 생활 18년 동안 그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수많은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이 다산의 삶은 우리에게 나이듦과 배움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흔히 배움은 젊은 시절에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다산은 배움이야말로 인간이 스스로를 존엄하게 지키고 남은 삶을 활기차게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배움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 자체이자 지적인 즐거움의 원천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뇌를 활성화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끈을 놓지 않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고전과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며 고독을 이겨냈듯이 우리는 새로운 취미나 외국어, 컴퓨터 활용법 혹은 역사나 철학 공부를 통해 시간의 공백을 의미로 채워야 합니다. 이제 와서 뭘 배우겠느냐는 체념의 마음은 우리를 가장 늙게 만드는 독소입니다. 배움의 대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자녀들과의 대화를 위해 스마트폰 활용법을 익히는 것,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악기를 다시 꺼내 드는 것, 건강을 위해 새로운 운동법을 배우는 것, 이 모든 것이 다산이 말한 평생 학습의 실천입니다. 배움은 또한 관계의 폭을 확장시켜줍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됩니다. 이는 젊은 시절 직장에서 맺었던 이해관계 중심의 관계가 아닌 순수한 관심사와 열정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산 역시 강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외로운 유배 생활 속에서도 지적인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배움을 통해 맺어진 관계는 더욱 단단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지적인 자극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나이 들면서 오는 고립감을 극복하고 활력 넘치는 사회 구성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가짐입니다. 다산은 학문에 임할 때 늘 자신을 비우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경험이 많기에 때로는 내가 더 잘 안다는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분야에서는 초심자의 자세로 돌아가 젊은이들에게도 기꺼이 배우려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겸손은 우리 자신을 더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다리가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다는 열린 마음이야말로 황혼기의 배움을 더욱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다산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배우는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하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남긴 수많은 기록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특히 신중함의 미덕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쌓았기에 종종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남에게 조언하려 드는 경향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사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관계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로 경청과 신중을 꼽았습니다. 황혼기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듣는 자세와 행동의 조심스러움입니다. 먼저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읽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내 머릿속으로 대답을 준비하거나 상대의 문제를 내 방식대로 해결해 주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특히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내 젊은 시절에는 말이야라는 조언으로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사는 섣부른 판단과 성급한 조언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판단을 유보하고 그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느껴주는 공감의 자세야말로 어떤 충고보다 강력한 위로와 지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다산이 강조한 신중함은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하고 삼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 권위가 높아지거나 혹은 반대로 사회적 지위가 약해지더라도 항상 겸손하고 조심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잦아지고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남의 사생활이나 비밀에 대해 험담하거나 가벼이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다사는 말은 혀에서 나오지만 그 책임은 천지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의 무게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중함은 또한 관찰의 미덕을 포함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소문에 의해 속단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깊이 관찰하며 그 사람의 진정한 됨됨이를 파악하려는 노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분별하고 가벼운 관계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산이 수많은 인물들을 면밀히 살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인간관계에서 신중한 거리를 유지하며 믿을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냉철한 판단력을 키워야 합니다.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신중함을 통해 관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황혼기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다산의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유배 생활은 그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명예를 모두 버려야 하는 상황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그곳에서 오히려 삶의 진정한 평화와 내면의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이 다산의 경험은 우리에게 황혼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혜, 바로 버림의 미학, 즉 내려놓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과거의 나와 과거의 명예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남은 삶은 가볍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첫 번째는 역할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버지, 어머니, 사장, 이사, 부장이라는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역할이 사라졌다면 그 빈자리를 과거의 역할로 채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퇴직 후에도 과거의 직장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자녀의 가정사에 지나치게 간섭하여 자신의 역할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모두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자신을 백성이자 학자로 재정의했듯이 우리 역시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 즉 순수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소유와 결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평생을 모아온 재산이나 성과에 대해 불안해하고 집착하는 마음은 우리의 평온을 해칩니다. 다산은 소박한 삶을 통해 만족을 얻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마음, 혹은 남들이 나를 부유하다고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 모두가 내려놓아야 할 집착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이 만족감이야말로 외부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다산은 청빈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외부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버림의 미학은 결코 패배나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남은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곳, 즉 나 자신의 행복과 평화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현재를 허비하는 대신 오늘 아침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기쁨, 햇살 속에서 느끼는 생명의 감사함과 같은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다산의 깊은 깨달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양적으로는 줄어들지만 질적으로는 더욱 깊어지기를 갈망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평생을 통해 참된 법과의 교류를 귀하게 여겼으며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 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의리란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것을 넘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를 외면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진실한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은퇴 후 직장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진 시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를 실험받게 됩니다. 다산은 친구를 사귈 때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소위 인맥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곁에 두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그 관계의 깊이와 진정성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 나갈 때 박수를 치는 사람보다 내가 모든 것을 잃고 힘들어할 때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다산이 유배 생활 중에 몇몇 제자들과 벗들의 도움으로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삶의 고비마다 정신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첫 번째 거울은 바로 나의 말이 아닌 나의 행동에 주목해주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만 듣기 좋은 칭찬을 하는 사람보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오판할 때 서슴없이 따끔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친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산은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군자의 덕목임을 강조했습니다. 친구의 쓴소리를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의로운 관계만이 오랜 세월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주고받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도 모르게 받으려는 마음이 커지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베풀려는 마음이 앞서기 쉽습니다. 다산은 관계에서의 상호 존중과 적절한 교류를 강조했습니다. 친구에게 경제적 혹은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관계의 무게를 한쪽으로 쏠리게 만들어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친구 관계가 가장 건강합니다.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인간적인 교감과 의리만을 바탕으로 맺어진 친구야말로 우리의 황혼기를 가장 아름답게 비춰줄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가려내고 정성을 다해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다산의 귀한 가르침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은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던 유배지 강진에서의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외부의 모든 잡음을 차단하고 오롯이 자신의 내면과 대화할 수 있었으며 이는 수많은 위대한 저작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힘 역시 세상과 나를 분리하는 고요의 힘, 즉 홀로 있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 고요의 힘은 곧 자성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능하게 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늘 바빴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각종 경조사, 가족을 위한 분주한 활동들로 인해 혼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찾아온 고독과 여유는 우리에게 낯설고 불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산은 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독서와 사색, 그리고 글쓰기로 채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외롭다는 이유로 무작정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TV 앞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대신 의도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산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자신의 언행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다음 날 반드시 고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더욱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심코 상처를 준 말은 없었는지, 내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나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탐구해야 합니다.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 성찰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나침반이 됩니다. 이 고요의 힘은 결국 우리에게 평화로운 마음을 선물합니다. 세상의 변화와 관계의 부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굳건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산이 강조했듯이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과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 하루 중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는 사색의 시간, 그리고 일기를 쓰거나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자기 반성의 시간들은 우리 마음의 평화라는 단단한 성벽을 쌓아 올리는 벽돌과 같습니다. 홀로 고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남은 삶을 충만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다산의 깊은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조선의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깊고 실용적인 지혜를 통해 황혼기의 삶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관계의 시작인 진심과 성실을 바탕으로 가장 소중한 가족과의 화목을 이루고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청렴과 자립의 정신으로 내면의 단단함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배움으로 삶의 활력을 더하고 경청과 신중으로 관계의 잡음을 줄이며 과거의 집착을 버림으로써 평화를 얻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요와 자성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온함을 완성하는 지혜까지 얻었습니다. 이 모든 다산의 가르침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은 결국 만족이라는 지혜에 도달합니다. 다산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남과의 비교나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내가 스스로 이룬 내면의 성숙, 사랑하는 이들과의 진정한 관계, 그리고 매일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감사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삶의 가장 값진 유산이 됩니다. 우리가 다산의 지혜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인생은 결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채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는 필연적이며 관계의 어려움은 언제나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마다 다산이 강조했던 정직함, 성실함, 겸손함이라는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스스로를 다잡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내가 먼저 감사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주변의 모든 관계는 그 진심에 반응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대서사실을 가장 찬란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산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평온하게 그리고 가장 나답게 채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주변의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깨어나는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모든 지혜를 바탕으로 당신의 황혼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